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C++와 Qt를 공부하러 온 차입니다. 여러분 벌써 세 번째 강의입니다. 저번 시간 강의는 어떠셨나요? 첫 번째 시간에 비해서 두 번째 강의는 아마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저희가 Qt에서 UI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시그널과 슬롯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함수와 변수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속대로 변수와 연산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함수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재밌는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면서 배울 건데 오늘 만든 프로그램은 또 뭘지 한번 보고 가시죠. 네, 여러분 오늘 프로그램은 어떠세요? 예전에 저희가 술자리에 상상하던 그 업앤다운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뭔가 저번 시간보다는 좀 더 프로그램 같고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한번 오늘도 그럼 힘차게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프로그램 UI는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저번 시간 강의를 잘 들으셨던 분이시라면 충분히 다 따라하시리라 믿고 저는 별도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시면 변수명을 몇 개 따로 정의해 준 게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 그리고 왼쪽에 있는 남은 기회를 보여주는 부분과 밑에 하하 준비됐나 부분, 그리고 저희가 정답을 입력할 라인 에딧 부분이 그것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시그널과 슬롯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걸 참고하셔서 이제 라인 에딧에서 요 메인 프로그램 쪽으로 끌어다 놓으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시그널과 슬롯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슬롯은 저희가 별도로 구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만들 프로그램 업앤다운 게임의 흐름은 사용자가 우선 값을 입력하면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과 차이가 1 이내인가 하면은 이제 여기서 다시 정답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라면 정답하고 출력을 하면서 이미지를 거기에 맞게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끝나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만약 1 이내이긴 하지만 정답은 아니었다면 가까워 라는 이미지를 출력하면 됩니다. 만약 정답과 차이가 꽤 있다면 입력값이 정답보다 큰가 따져서 크다면 당연히 up을 출력하고 아니면 down을 출력하겠죠. 이런 식으로 up, down, 가까워가 출력됐을 경우에는 이제 기회를 한번 차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기회값이 0이다 하면은 이제 끝이 나면 되겠죠. 그렇지 않고 기회가 남았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용자가 값을 입력받길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이 주어진 자료를 보고 UI 부분을 다 만드셨다는 가정하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은 우선 여기 프로그램에서 당신의 답 부분에 깜빡깜빡하고 있는 곳에 저희가 추측한 값을 입력하면 그것을 판단해주는 부분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슬롯, 저지 인풋을 구현해야 합니다. 슬롯을 구현하기 위해서 updownGame.h로 갑니다. 다음에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public 슬롯 땡땡 하고 void 저지 input 하면은 이제 슬롯이 구현되는데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헤더 파일 안에다가 함수의 내용도 다 쳐넣었는데 저번 시간엔 이제 좀 간단히 하려고 그런 거고 오늘은 이제 간단히 H 파일과 CPP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오른쪽에 솔루션 탐색기에 보시면 upandowngame.h와 upandowngame.cpp 두 개의 파일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클래스란 걸 다룰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upandowngame.h는 이제 헤더 파일이라고 해서 이거는
요리책의 메뉴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리책의 메뉴 보시면 어떤 요리가 있는지 그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H 파일에는 이 프로그램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가 그게 한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이름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void 저지 인풋 하고 세미콜론을 찍어주면 그 이름이 선언이 된 것이고요. 이제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upanddowngame.cpp 요 cpp 파일이란 것은 요리책에서 구체적인 요리법이 적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void 저지 input 하고 함수의 내용을 이렇게 꺽쇠 안에 채워 넣으시면 되실 텐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지금 아까 저희가 헤더 파일에 만들어 놓은 것과 cpp 파일은 이제 전혀 별개의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만드는 저지 인풋이란 게 다른 저지 인풋 함수가 아니라 아까 헤더 파일에서 선언한 저지 인풋 슬롯의 구현이다. 이걸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up and down 게임 하고 땡땡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것을 똑같이 복사해서 함수 이름 앞에 붙여줘야 그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함수 내용을 쳐넣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저지 인풋 슬롯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아까 라인 에딧에 입력되어 있는 숫자 값을 받아올 수 있어야겠죠. 그걸 받아오는 부분은 ui.lineedit input 하고 화살표 한 다음에 텍스트 이렇게 하면 qstring 형식의 텍스트가 받아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qstring을 숫자로 변환해야 할 텐데 저번에 알려드린 대로 int input number는 이건 그냥 한번 따라해 보세요. input text to int 이렇게 하면은 input 텍스트에 있는 q스트링이 정수로 변환돼서 input number라는 곳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숫자를 받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 숫자가 맞는지 틀린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이제 프로그램의 나머지 부분을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우선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저희가 사용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우선 정답을 나타내는 게 하나 있어야겠죠. 다음 두 번째로 저희가 기회가 5번이라고 했으니까 남은 기회를 세워주는 그 변수도 하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렇게 데이터를 C++에서는 변수라는 것을 담아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우선 변수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료수를 담을 때 보시면은 사이다에 맞는 통이 있고 또 콜라를 담는 통이 있고 소주를 담는 통, 막걸리를 담는 통이 다 다르죠. 그것처럼 C++에서도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이제 그 통이 필요한데 그 통은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타입으로는 정수, 즉 int, 옆에 보시는 것처럼 int, myint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요 myint라는 정수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equal 해서 5라고 하면 myint라는 변수에는 5라는 값이 들어있게 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실수를 담는 float, 문자를 담는 캐릭터, 문자열을 담는 string. 이때 문자와 문자열을 담는 것 중에서 옆에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이 있죠. 문자 하나를 표현하실 때는 따옴표 하나를 쓰시면 되고 문자열을 의미하실 때는 꼭 쌍따옴표를 써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과 거짓, 논리값을 저장하는 불, 이런 것들을 아마 자주 쓰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막걸리 통에다가 이제 콜라를 뭐 담을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담고 싶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각 변수는 맞는 값만 저장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밑에 보시는 것처럼 myInt라는 int형 변수를 선언해 놓고 옆에 담으려고 하는 거는 스트링인 시공조화 이런 걸 담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요. 오늘 배울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연산자에 관한 것인데요. 연산자란 무엇이냐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기억나시나요? 사칙연산이란 단어를 들었던 거? 그게 무엇이냐면 1 더하기 1은 2 여기서 더하기 기호와 등호 이런 것들이 사칙연산에 쓰이는 기호들이었죠. 이런 것들을 C++에서는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계산을 많이 해야 될 테니까 C++를 비롯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기본적인 연산자들을 숫자 등 특정 변수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칙연산은 당연히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에 관한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이것은 결과값이 참과 거짓으로 나오는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동일하다 이런 오퍼레이터들이 있고 밑에 예시를 보시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지금 예시에서 숫자가 써져 있는 부분에 여러분이 정의한 변수 등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가 뭔지 알았으니까 저희가 필요한 두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헤더 파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번 시간에 가르쳐 드렸던 대로 private 부분 밑에다가 int answer라고 할까요? 요 답 값은 물론 랜덤으로 정해져야겠지만 일단 테스트를 위해서 그냥 정해진 값 10이라는 값 하나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남은 기회를 셀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int let chance는 5라고 해서 5번의 초기 값을 주게 됩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아까 인풋을 받았던 숫자와 지금 답 값을 비교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부분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함수로 만들어야 할 텐데 함수를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첫 시간에 만들었던 헬로월드 프로그램 기억나시나요? 그걸 다시 한 번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보시면 그 프로그램의 내부에는 이런 문장이 써져 있을 텐데요. 여기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직관적으로 보면 뭔가 메인이라는 것이 이제 주 작업을 할 대상인 것 같고 그 꺽쇠 사이에 보면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나왔던 헬로 월드라는 문자가 나와 있죠. 일반적인 함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myfunc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당연히 함수의 명 이름이겠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input1, input2라고 되어 있는 인티저 변수가 이 함수의 매개 변수가 되겠습니다. 바깥에서 이 함수로 전달되어져 오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함수명의 왼쪽에 보시면 int라고 또 다른 데이터형이 써져 있는데 이것은 이 함수를 실행시켰을 때 결과값으로 무엇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꺽쇠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 함수의 몸통에 해당하고 이 속에서 실제 함수가 무슨 일을 할지 결정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마지막에는 반드시 위에서 선언했던 데이터형과 맞는 값이 return을 해서 나와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필요한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시 헤더 파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헤더 파일에서 함수는 요 public 밑 부분에 써주세요. 그래서 오늘 쓸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int하고 is input correct 입력한 값이 맞냐 그걸 판단하는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 안에는 파라미터로 저희가 input 값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똑같이 이 함수의 body도 cpp 파일 쪽에다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요 위쪽에 만들게요. 그래서 is input correct 하고 up and down 게임 땡땡을 붙여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이 함수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input이라는 정수를 하나 값으로 받아갖고 이제 결과를 돌려줘야 되는데 왜 int로 했냐면 저희가 상태가 결국 네 가지잖아요. 맞았다, 가깝다, up, down. 그래서 저는 그 각각을 0, 1, 2, 3으로 표현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이제 그걸 판단하는 부분을 만들어야 될 텐데 여러분 이제 또 오늘 새로운 if라는 걸 쓸 텐데 이건 다음 시간에 제어문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한번 이것도 따라해 보세요. 우선 input 값이 정답 값과 1 이내의 차이인지를 먼저 검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input이 answer에다 1을 더한 값보다 작고 input 값이 answer에서 1을 뺀 값보다 크냐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은 모르시겠지만 요 1보다 더한 것과 1 뺀 것 사이에 인풋 값이 있다냐 있는가 라는 것을 검사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만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else라고 쳐서 또 따로 구획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input 값이 answer 값과 1 이내일 경우 또 이 안에서는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검사해야겠죠. 그래서 if input equal answer 일 경우에는 저희가 요 슬래시를 2번 하면은 이건 주석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일단 글만 써 놓을게요. 정답일 경우. 그리고 그게 아니면 뭘까요? 1 이내인데 정답은 아니라면 가까울 경우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else에 가서 만약 input 값이 answer 값보다 클 경우에는 up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down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만든 요 구분이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 가지 경우를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경우를 처리하는 함수들을 또 만들어야 될 텐데 하나만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리턴 값이 없다는 뜻으로 void를 리턴하는 process correct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고 똑같이 cpp 파일에다가 이걸 구현을 하겠습니다. 예, 잊지 않으셨죠? 이 process correct 함수 내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제 메시지를 바꿔줘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해당 메시지에 맞게 그림도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메시지를 바꿔주는 부분부터 간단히 보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일단 스트링으로 하나 변수를 만들고 그 안에 메시지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UI에서 해당 라벨을 찾아서 화살표하고 set text 하면서 저번에 배웠던 거를 그대로 써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메시지가 정답입니다 라는 걸로 바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미지를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냐면 점 해당 라벨 이미지로 가서 set pixmap 하면서
qpixmap이라는 걸 하고 여기다가 파일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correct.jpg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일 경우를 처리하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이 함수를 그럼 위에서 아까 해당 부분에서 불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방금 만든 process correct 함수는 어떻게 불러오냐면요. 그냥 함수 이름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하고 파라미터는 없으니까 그냥 괄호 띵띵 하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저희가 잊지 마셔야 할 게 int 값이라는 걸로 결과 값을 보내기로 했잖아요. 딱 그 부분도 하나 선언을 해줍시다. 그래서 int result -1이란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 correct였을 경우에는 result는 제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 안에서 result 값들이 바뀐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return result를 해주는 식으로 요 함수를 다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 is input correct 함수도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슬롯에서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다시 슬롯 부분으로 가서 결과 값을 받을 자리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똑같이 함수 이름 is input correct 한 다음에 파라미터 지금은 위에서 만들었던 input number겠죠. 이거를 그대로 넣어주시고 세미콜론을 붙여주면 이제 저희가 함수를 실행해 보기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예,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왔고 여기서 저희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바로 답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래서 shift 하고 엔터를 치면 정답입니다 하고 나왔죠.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마저 구현을 하면 뭐 process close 하고 process up 그리고 process down 이렇게 네 가지 함수가 되겠지요. 이 네 함수는 뭐 내부는 아까 만들었던 correct와 같은 경우니까 이건 다 구현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 구현을 하고 나면 다시 한번 보면은 is input correct 함수 내에서 이제 먼저 input 값이 answer 값의 1 이내에 들어오는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정확히 일치할 경우에는 correct 그렇지 않고 가까울 경우에는 close 그리고 input 값이 answer 값보다 클 경우에는 up 그리고 아닐 경우에는 down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각각의 경우에도 뭐 이런 식으로 각 함수 내에서 메시지를 바꿔주고 픽스맵을 해당 그림에 맞게 바꿔주는 이런 함수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건 다 구현이 됐고요. 한 가지 다음으로 남은 게 뭐냐면 이제 찬스 값이 하나씩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한번 지나올 때마다 찬스 값이 1씩 줄어들어야 되니까 저번 시간에 그 리스트를 돌 때 인덱스를 증가시키는 부분과 같은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eft chance는 left chance -1 해서 이제 이걸 출력해 주는 거는 요것도 그냥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스트링 스테이터스는 스트링 남은 기회는 한 칸 띄고 스트링들은 플러스 기호로 연결시켜 줄 수 있어요. 그는 toString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요 정수 값을 스트링으로 변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left chance 하고 다시 플러스 기호하고 스트링 번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요령으로 라벨에 가서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오늘 랩 프로그램의 모든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시 실행을 해서 그러면 이제 야 준비됐나 하하 해서 기회는 5번 남았다고 하고 이제 한번 처음에 5를 쳐볼게요. 그럼 업이라고 하면서 기회가 하나 차감이 됐죠. 그 다음에 15 하고 치면 다운이라고 하고 이제 가까운 값 뭐 11을 치면 가까워라고 하고 10을 치면 정답 이렇게 하는 오늘 저희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와 축하해요 짝짝짝.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은 게 뭐냐면 여러분 정답이 10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좀 쫄깃함을 더하기 위해서 랜덤 값으로 정답이 정해지도록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랜덤 값을 만들어내는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헤더 파일에 가셔서 요 위에 include 부분에 include random이라고 쳐주세요. 그 다음에 변수에 가서 default random engine이라는 걸 하나 변수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뭐 전 generator라고 할게요. 위에 using namespace std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는 cpp 파일로 가서 이제 실제로 함수를 구현해야겠죠. 그거는 이제 처음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값이 정해지면 되니까 여기 처음에 만들어져 있던 요걸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프로그램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상태를 좀 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밑에 엔터 한 다음에 줄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할 부분이 뭐냐면 처음으로 뭔지는 전혀 모르시겠지만 mt19937 이라는 걸 해서 랜덤 엔진 이란 변수를 하나 선언하면서 여기다가 아까 만드셨던 제네레이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uniform int distribution 하면서 옆에 꺽쇠하고 int 하고 distribution 하면서 범위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전 1부터 50까지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가 정답이 들어갈 값인 answer 부분을 위에 만든 distribution 변수를 쓰면서 그 안에 랜덤 엔진을 넣어주시면 이제 임의의 값으로 정답이 정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어떠셨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어렵기는 해도 정말 중요하다는 건 알겠죠. 그래서 아마 오늘 강의가 조금 따라오기 버거우셨을 분들은 이 강을 한번 다시 보면서 복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변수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연산자란 무엇인가, 세 번째 함수는 이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오늘 아까 프로그램 만들면서 if 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갔는데 한번 이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제어 문이라는 것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도 아마 질문이 많이 생기셨을 텐데 궁금하신 점과 의견이 있으시다면 역시 댓글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초보 제작자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열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Das Vidania.